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제사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이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더 어렵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울면서 딸이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출석하지 않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네, 예로부터 우리 백성은 풍년이 들어도 이건 나라님 덕이고, 흉년이 들면 이것도 나라님 탓이고, 비가 와도 나라님 때문이고, 불이 나도 나라님 때문이고,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은요 항상 내 덕이 부족하다 이랬습니다. 흉년이 질고 비가 오지 않아도요. 근데 지금 뭐 드러난 일들은 많은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님에 대한 그 기대가 많았다는 반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새해도 맞이한 만큼 빨리 전국이 안정돼야 할 텐데요. 김동길 박사님 모시고 정초에 좀 속 시원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마워요. 네, 그 현재 그 특검이요. 네. 그 삼성의 지금 뇌물죄 이 부분에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근본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네, 근본적인 얘기 한마디 하시죠. 예. 그건 뭔가 하니 박종진 앵커와 이 90세 난 김동길 노인이 네. 왜 이 프로를 하는가 하니 국민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예. 그리고 미국에도 보니까 월터 크론카이트 같은 앵커 하던 뭐 오래 하신 분이지만 네. 그분이 국민의 존경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프로를 통해서 박종진 앵커가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하는 건데 네, 고맙습니다. 우선 시조부터 한 수 하고 합시다. 네, 시조 답답하게. 하시죠. 고려 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최영 장군이 네. 이런 시를 한 수 시조를 pos어요. 녹이 상제에 살찌게 모여 시냇물에 씻게 타고 용천 설악을 들게 갈아 둘러매고 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노라. 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노라. 우리가 이 시간을 대단히 소중한 시간인데 함께 보내는 것은 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노라. 그런 심사라는 거. 거기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시다. 네. 조금 전에 풀어도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불만을 뭐 털어놓을 만하죠. 그러나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은 국민이어야지. 무슨 정치에 깊이 관련했던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오늘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국회의원이 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랬어야 되지. 어? 아니 특별히 여당 의원이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뭐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는 길이 뭔가 그러면요. 이제 뭐 탄핵 소추가 진행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죄가 없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방패를 내세우기 위해서 무슨 뭐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 가지고는 자신도 살지 못하고 나라도 살리지 못해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온 게 처음엔 지난 10월 25일에 첫 번 담화문에서 사과했을 때 그때가 진실이에요. 이거 비선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봐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시의 수위를 낮췄더니 그만
이렇게 잘못이 많아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에요. 네. 그 말이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꾸 옆에서 아니 박 대통령이 뭐가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거기 쏠리면 안 돼요. 그 귀가 쏠깃해서 나는 그러면 죄가 없는가? 그건 판단이 잘못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한 일이 없다. 어?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최순실 천만에 그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었구나.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자꾸 무슨 뭐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어느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게. 박근혜 대통령은 조국의 이 난국, 이 위기를 몰고 오는 총책임이 그 얘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건. 그건 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처음부터 얘기예요. 박사님이 그랬죠. 그랬는데 전 방송에서 아마 처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 무슨 뭐 탄핵 그건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하야해야 된다. 네. 하야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우리가 그렇게 권면했지만 안 하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담화문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먼다는 건 국민이 느낄 때 진실에서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살아보겠다.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아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거 아닐까. 왜? 죄 지은 걸 우리가 다 아니까. 잘못을. 근데 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이건 죄를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걸로 봐요. 그런데 네, 인용이 될 거로 믿는다. 예. 나는 그렇게 믿고 나만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국민이 그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자,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으면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뭐 유죄, 무죄 뭐로 나오겠죠. 나오든지 간에 나오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하나 지금 사는 길이에요. 하야하는 게 하야. 사는 길이고요. 그렇지. 자리를 물러나는 게. 네. 왜? 나는 뭐 유죄라고 판결이 나건 무죄라고 판결이 나건 이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면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또 하나 생각을 했는가 하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양심선언을 안 합니까? 양심선언. 대통령은 양심선언을 하면 안 됩니까? 예? 뭐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처음에 아주 통곡하고 그런 데서 멀어져요. 아, 나도 살 길이 있구나. 왜? 대통령이 양심선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그리고 사퇴를 판결이 나기 전에 해야 가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기는 그건 틀림없이 그는 뭐 탄핵 소추가 네. 될 거다. 양심 선언하기는커녕 이 변호인단에서 하는 얘기가 특별한 일 없는 한 헌재 출석을 안 하겠답니다. 이게 글쎄, 국어 그런 문법에도 게 다 이게 좀 뭐냐. 맞지가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는 한 헌재 출석한다 이래야 되죠. 이거 봐. 그런 그죠? 말 하지도 말라고. 왜 내 아니? 예. 저 사람들은 말이야 무슨 변호사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을 그냥 무죄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살린다. 그렇게 말하고 뭐 변호인이 돼가지고 뭐 수임료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못 써요. 이게 대통령께서 이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일러주는 게 변호인단의 책임이지. 아니, 이건 무죄가 될 수 있는데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무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헌법재판소가 만일에 무죄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위기가 더 빨리 옵니다. 네. 이 나라의 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것은 그건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무죄가 된다고 무죄를 만들 수 없다. 그렇지. 김동길 그럼. 쌍따옴표. 무죄가 된다고 무죄를 그건 만들 수 없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죄가 아니다. 네. 국민이 안다 그 말이에요. 무죄가 된다고 법의 무죄가 이론이 아니다. 아니라 정확한 뜻. 대통령 자신이 국민을 향해서 나는 유죄입니다, 그렇게 10월 25일에 말했지 않느냐 말이야. 무죄가 된다고 무죄가 아니다. 그럼 무죄로 만들어도 무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네. 뭐 유언 비어가 난무해요. 네. 뭐 심한 얘기도 많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뭐 19금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온갖. 별거 다 있어요. 네. 뭐 어떤 목사는요, 나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실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 헐뜯더라고요. 네. 그래서 헐뜯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목사가 그런 말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와 아주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라,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이 이건 놀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왜? 그거는 대통령의 명예에 관계되는 게 안 하지만은 유언 비어가 그 입만 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업에, 그 삼성은 그래요. 삼성을 잡으려고 결심한 것 같잖아요, 지금. 네, 특검이요.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삼성을 잡자. 네. 그러면 삼성을 잡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아마 그 관련해서 최순실의 잘못 또는 박 대통령의 과오를 더 확대시키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요. 아니,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은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속을 들였다 하면은 그 국민연금 문제가요, 그 다 주주들의 합의를 보고 한 건데 말이야. 아니, 그렇게 자꾸 한 사람한테 몰아넣어서 결국은 그 삼성의 뭐 이지영인가 그 이름이. 예, 부회장.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하면 안 돼요. 삼성은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잘못이 어떻게 해서 그냥 괜히 한 거냐, 합법적이냐. 합법적이라 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기관을 좀 도와주면 어떠냐.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난 못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도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도 뭐 현대도 뭐 LG도 다 조국에 공헌한 것도 생각하면서 그 총수들을 다루어야지. 이건 무슨 죄인 중에 하나로 해서 난 그렇게 하는 거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래도 삼성은 또 잘못은 있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받았으니까요. 글쎄, 대가는 거기서 주니까 받는 거지,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건 받게 돼 있어서 받는 건데, 재벌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입만 벌리면 재벌은 해체하라. 아니,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재벌을 해체하라든가. 뭐 삼성 뭐 아무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죠. 법의 절차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알겠습니다. 얘네가 현대차가 말이야, 포니가 저 카나다의 어느 도시에서요, 처음 만났어요, 포니를. 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벅차죠. 예. 한국서 만든 차가 여길 달리느냐. 그러면 네.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네. 그 공을 모르면 안 돼요. 저 무슨 프랑크푸르트나 뭐 어디 유럽에 뭐 호주 베를린 뭐 가면요, 그 공항에서 나서 밀차에 뭐 대우, 삼성 이렇게 쓴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합니까? 그저 입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려면 전부 재벌은 해체해야 된다. 재벌이 되기까지 해도 국민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재벌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요, 재판은 출석도 안 하고 간담회는 더 열겠답니다. 기자들 이거 뭐 핸드폰도 못 갖게 하고요, 카메라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기자들이 이거
기자간담회 보이콧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댓글들이 하건 뭐건 그거는 지금 관심 없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지 예. 가는 나오겠으면 나오고 나오지 않겠으면 그만두고 그거는 괜찮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네. 유언 비어가 얼마나 많아요. 네. 예? 그런 중에도 내가 듣는 것도 말이야. 네. 뭐 무슨 뭐 반기문 총장이 이제 오는데 거기다 줄을 대는 뭐 신천지도 있고, 뭐 박연차도 줄을 대고, 아니 뭐 차병원도 줄을 댄다. 그 나는 말이야.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는가 말이야.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하니? 그 반기문이 차병원에 간 적이 있대요. 내가 들으니까. 네, 네, 네. 왜 갔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저 고나무계라는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어? 사진을 찍었다고 반기문하고 줄을 댄다? 그 지금 차병원의 회장인 차광렬이가 말해 정치 줄을 타고 그만큼 병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고생해서 그걸 그만큼 만들었는데 아니 차병원이 이 일본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산부인과예요. 예, 아들 딸을 거기에 가서 낳겠다는 일본 사람이 많은데 말이야. 네. 그 잘못되는 거라 그 말이야. 네. 내 말이. 저 특검에 거래를 요구했어요. 저 정유라 씨 아시죠? 최순실 씨 딸. 딸 체포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특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예? 이거 그것도 다 사실 누구 탓이냐 하면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탓이에요, 이거는. 저는 교수님한테 이 두 번째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화여대 김경수 학장이라는 분이 전유라 전혀 모른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밑에 그 이번에 구속하신 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유 교수. 이거 뭐 들었어요? 네, 유철균 교수. 이분은 김경수 체육대학장의 부탁으로 내가 최순실 그하고 그랬겠지. 모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자, 교수하셨죠? 두 분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셨죠? 아니 그 거짓말인 거 확실한 게 예. 뭔가 하니 지금 이런 말 거지 유언비언지는 몰라요. 네. 대통령 자신이 뭐야 최순실 이화대 총장 네, 최경희 최경희. 총장에게 전화를 하고 네. 이 정유라 학과장입니다. 아니야 학장. 아니 학장이 아니라 총장이 받았다는 말도 있단 말이야 글쎄.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교수님으로서 교수분들이, 예? 교수님이시고, 저도 지금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시작하기를 정유라 전혀 모른다는 게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글쎄 그건 또 이게 답답한 사람들인 게 변호사가 모른다 하셔 이러면 또 모른다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없는 거야. 교수 후배 교수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둘 중에 둘 중에 따끔하게가 한 아니라 분은 거짓말하고 이 있으니까 사람들 유철군이든 지금 김경숙이든. 교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있어요 다. 네. 왜? 아니 거짓말을 해도 말이에요. 아니 모른다고 몰라서 모른다고 그래야 그 진실이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죄예요. 그 자체가 양심의 죄예요. 그는 알면서 왜 모른다고 그래? 네.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이. 왜 그런가 하니 거짓말 하는 것을 다 아니까 그 전체에 무슨 저 청문회에서 아유, 예. 진실 말한 사람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고, 저는 교수님 말씀에 가장 가슴속에 좀 새기는 게 배운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관, 교수 뭐 전부 거짓말. 제가 뭐 근데-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하면 아니 내가 그건 할게. 내가 진짜 저요. 이거 하세요. 내가 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죄가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지겠어요? 다 이게 나라가 아주 배운 놈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지만은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하는가 하면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국민이 정부 측에 서질 않아요.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나라는 망한다. 나라는 망해.
틀림없이 망해요. 네, 이런 어떤 고의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나라는 그래 위태로워지고. 거짓말 하게 된 동기는 다 주변에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저 사람도 내가 증언하는 걸 들었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네. 내가 보기에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 말하는 태도가. 제가 말이야.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네. 거짓말이다.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 아닙니까? 왜 애매한 근데 사람들 교수님 고생시켜요? 교수 하실 때 학부모랑 그렇게 면담했습니까? 나는 저도 대학 나왔지만 학부모랑 교수랑 면담하는 거는 나는 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